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3,910선이고요. 코스닥은 867선입니다. 코스피 지수에서는 21선 지지력보다는 이제 41선 테스트에 들어가 있고 외국인의 매도폭은 더 늘어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계속 지금 물량 내놓고 있네요. 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 어떠한 전략을 더 고민하고 계십니까?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엔비디아의 실적은 내일 새벽이네요. 두 분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 함께 하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얘기로 정말 한 차례 뜨겁습니다. 늘 엔비디아의 실적을 앞두고 뜨거웠었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뜨거웠었던 적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종목은 저희 로봇주로 챙겨왔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움직임 잡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마감 스퍼트 후반부 시간대쯤에 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삼성과 엔비디아의 협력설, 이와 관련해서 공식화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이 거의 보합권까지 밀려 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어제 장을 마쳤고 오늘 프리마켓 시장에서 조금 더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SPG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또 한라캐스트가 움직임이 더 분주한 상황입니다. 재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줬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주분들은 지금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임순재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엔비디아의 컨콜에서 피지컬 AI 관련한 키워드가 또 나올 수가 있다면 지금 이쪽을 미리 대기해 놓는 매수세로 해석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뉴스 또한 근거로서 확실히 있기 때문에요. 일단 뭐 엔비디아가 피지컬 AI를 활용하겠다라는 얘기는 뭐 이전서부터 그렇죠. 계속 좀 나왔었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이제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과 관련된 피지컬 AI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간의 이제 로봇 분야 협력 강화 기대감, 뭐 이게 아직 뭐 확정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럴 것 같다라고 지금 많이들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일단 발표 장소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엔비디아의 AI 이제 서울이라는 이제 포럼에서 삼성전자에서 빅테크와 피지컬 AI와 관련된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전에도 뭐 젠스랑 CEO와 이재용 이제 삼성그룹 회장 간의 이제 만남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이 당연히 어느 정도 논의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피지컬 AI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피지컬 AI에 대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뭐 여기에 이제 계속 이제 휴머노이드를 비롯한 이제 산업용 로봇들의 이제 그 관련돼서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도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그런 기대감을 좀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제 양팔 로봇에 상당히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팔 로봇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빅테크에서도 지금 테스트용으로 구매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양팔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제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특히 이제 삼성이라는 그런 이제 삼성전자라는 AI와 관련된 상당히 밀접한 기업들이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단기적인 것보다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동안 고점 이후에 단계 상승한 이후에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차원에서 오늘은 좀 보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기대가 녹아져 있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가담이 가능한 자리일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나현진 대표님,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물론 시총 7조짜리죠. 더뎌요. 그런 점에서 로봇주 선택지 내에서 가장 아이코닉한데 가장 고민되는 종목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가총액도 크고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네. 주가 변동성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에이펙 때 있었던 기대감이 반영됐던 월 초, 11월 초에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던 부분이 전부 다 조정을 받으면서 하단까지 내려왔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여기서 뭐 지지부진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더 하락으로 추세를 이탈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상으로 하단에 내려왔다고 보고 있고 상단으로는 45만 원 정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주봉상으로도 지금 주봉 이평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오늘 정도 선까지가 주봉 하단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추세 판단은 45만 원을 넘어갔을 때 그때의 강도나 거래량을 보면서 판단을 할 부분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박스권 하단 그리고 박스권 상단 45만 원 정도 사이에서의 움직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는 45만 원을 완전히 올려서 안착시키는가 그때 추세를 논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박스 내에서의 플레이성으로만 한정을 두고 바라보시네요.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묻어있기는 한데요. 내일 컨콜이 있기 때문에 피지컬 AI 관련해서 어떠한 젠슨 황의 발언이 시장에서 또 파급력을 줄지 이 부분 체크하면서 오늘 움직임, 종가 어디서 만드는지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화장품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APR이 오늘 또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됩니다. 최근에 레벨 다운이 된 구간에서 많이 놀라셨을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그래도 조금씩 매수세가 포착이 된다라는 점은 이제 저점은 확실히 확인을 했구나라고 인식해도 괜찮을지 싶습니다. 화장품주 4분기가 더 좋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쇼핑 시즌이고 다 세일하고 그리고 팝업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APR이 4분기에 또 실적으로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인데요. 임순재 대표님. 근데 한번 화장품이 스크래치가 난 바가 있어서 4분기에는 정말 믿을 수 있다라는 이 말에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지 싶습니다. APR이 3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네. 했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시장에서 좀 과민 반응을 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영업 매출 같은 경우 전년 대비 121%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253% 증가할 만큼 상당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뭐 가장 지금 우려했었던 미국 시장 내에서도 지금 계속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관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영향 미치는 부분이 좀 작았다라고 지금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에 조금 전에 앵커님도 얘기했듯이 전형적인 소비 시즌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미국에서의 판매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APR 같은 경우 네. 전체 매출의 이제 80% 이상이 이제 해외에서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보다는 해외에서의 판매가 실적 영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증권사들의 이제 4분기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좋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매출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87% 증가한 4,568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000억이 넘는 1,087억, 그러니까 작년 대비 한 17.4%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4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3분기 실적 이후에 급락을 했었던 부분은 충분히 메꿔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뭐 APR 같은 경우에 뭐 뷰티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매출 성장세도 계속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AP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도 된 가격대면 그렇게 부담은 없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가격 부담 없다 의견 받아봤습니다. APR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JP모건 서울창구에서도 매수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방금 전 공시를 보니까 모건 스탠리 쪽에서 단순 투자 하게 됐다라는 공시와 함께 5%대 지분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 나와서 5% 이상이면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자리는 지금 해외 쪽에서도 굉장히 이 정도면 땡큐즈라고 바라보고 있는 컨센이 형성이 된 건가? 이 생각이 드네요. 임순재 대표님도 이 자리에서는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나 대표님 기술적으로도 괜찮습니까?
네, 뭐 중국향 수혜 예상이나 네. 그 APR의 실적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충족을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올해 5월부터 이어져 왔던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세 전환을 알리는 이제 그 이평을 하락하는 예. 그 뚫고 내려가는 정도의 하락이 한번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상단은 그 이제 오히려 예전의 지지선이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는 선에 내려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23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이제 하락을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추세를 그 내리는 아예 가격 하락까지는 뭐 실적이나 이슈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까지 예상은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기간 조정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최소한 2, 3개월 이상 나와줘야 그 이평선을 수렴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노려볼 수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그 바로 여기에서 전환하는 그 상승 추세가 다시 나온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은 21선이 또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해 두시고, 이 가격 박스 하에서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실적이라든지 여러 좋은 뉴스가 있다면 이걸 돌파하는지, 21선을 돌파하는지를 보시면서 대응 잡아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뉴스들이 많네요. APR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저희는 반도체로 떠나보겠습니다. 화제의 구역이죠. SK하이닉스. 사실 시장이 반등했을 때 SK하이닉스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다시 또 보합권으로 올려 세우려나 싶을 정도로 움직임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시장이 좀 힘을 하방으로 좀 쏟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56만 원 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1선 지지가 참 어제까지는 중요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21선이 좀 이탈되는 흐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쉬어줘야 하는 구간인 거는 알겠는데, 이 쉬어줌을 어디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 혹자는 그것이 엔비디아의 실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한산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금리 인하한대까지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냐. 그러면 12월 뭐 중순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임춘자 대표님, 지금 SK하이닉스는 어차피 상반기가 보장되어 있다면 지금도 예쁘다라고 얘기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구간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피해 있는 것이 더 우선순위에 맞다라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조정 폭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최근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AI에 대한 과열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전날 같은 경우도 구글의 이제 순다이 CEO가 AI 투자에 대한 비효율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근에 그러니까 오픈 AI가 촉발한 이런 AI 데이터, 그러니까 AI 투자가 좀 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시장 전체적으로 AI 기업들 간의 순환 출자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지금 MS와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같이 해서 이제 투자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과거에 닷컴 버블 때 있었던 그런 이제 그런 우려감이 지금 다시 좀 소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와는 다른 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업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순환 출자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서비스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지금 클라우드 관련된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30%대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순환 출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와는 조금 다른 이제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AI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대의 흐름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멈출 수 있는 그런 투자 사항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지금 AI에 대한 투자가 멈춘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투자를 중지하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AI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I 시장도 승자 독식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번 기회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AI 시스템 하나 구축하는데 지금 뭐 추정되는 금액이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5천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지금 글로벌에서 몇 개나 되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빅테크만이 관련된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뭐 지금 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피지컬 AI, 자율주행 등 같은 다양한 분야로 지금 활용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 거고요. 이런 AI의 활용이 증가할수록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I 칩 대부분이 HBM, D램이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AI가 트렌드적으로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반도체 수요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AI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HBM, D램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레거시용 제품군도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레거시 제품의 대표적인 이제 DDR D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가격이 100% 이상 상승할 만큼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기업용 SSD 같은 경우도 지금 60% 이상 한 달 동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 가격도 지금 50에서 60%씩 다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HBM, D램의 수요도 계속 탄탄한 상황에서 레거시 제품군들의 가격 인상까지 지금 펼쳐진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업체에서 보면 매출, 영업이익 모두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런 상황이 2027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AI에 대한 투자 버블 논란이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라고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 투자에 따른 그런 이제 수혜는 반도체 업체가 계속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장기로 봤을 때는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선을 또 이탈시키면서 하방은 조금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인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구간에서는 좀 여유 있는 호흡으로 기회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 대표님, 그러면 우리가 참 타이밍 싸움을 잘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나쁜 종목 없고 결국에는 나의 타이밍과 나의 그 승부처가 어디냐의 싸움일 텐데 SK 하이닉스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자리보다 더 하단을 염두에 둬야 하나요? 네, 보통 2배 정도의 주가 상승이 일어난 이후에는 60일선 조정 정도까지는 나와야지 이제 안정적인 매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7월에 상승이 나왔을 때도 6월, 7월 상승한 이후에 60일선이 올라올 때까지 이제 횡보를 좀 지속하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봤을 경우에 이제 8월, 9월 정도부터 시작된 상승폭이 이제 2배 이상 정도의 상승이 나온 이후 이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업황이나 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 추이를 살펴봤을 때는 60일선까지 내려가면서 조정을 받기보다는 60일선이 올라올 때까지 좀 기간 조정을 거친다 정도 수준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하단으로는 50만 원 초반에서 56만 원 정도 사이는 이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격을 벌리면서 이제 올라가기보다는 60일선이 올라오는 시기, 그러니까 대략 한 달 정도 이상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면 가장 좋은 또 매수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56만 원에서 62만 원 정도의 작은 박스권으로 기간 조정이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에 대략적으로 이제 박스권 횡보가 한 달 정도가 지속이 된다면 60일선이 충분한 위치까지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안정적으로는 60일선 여부까지는 열어둘 수 있다라는 소리겠지만 거기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또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예쁜 자리가 어딜까에 대한 힌트로 삼고, 그럼 지금부터 그 자리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비중과 인내심과 여유를 갖고 볼 수 있는지 나름대로 자금 상황에 맞춰서 시나리오 세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네요. 자, 박스 하단 구간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체크하시면서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진짜 궁금하죠? 마이클 버리의 논리가 과연 이 시장에선 어떻게 돌파를 시켜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같이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펩트론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펩트론 주주분들은 또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앞다 있는 이벤트 대기 기업 중에 하나가 또 펩트론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 싣고 주가가 ABL 바이오가 보여줬었던 그런 폭발력과 같은 다음 타자 찾기에 있어서 펩트론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까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12월 초경에 그 의견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뭐 12월 달 중에 받을 걸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와의 이제 네. 기술 이제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작년지 10월 달에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12월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평가 기간이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수출 계약 여부가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ABL 바이오에서 이제 촉발이 되면서 기술 수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술 수출을 했던 기업뿐만 아니라 기술 수출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전체적으로 다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도 일라이 릴리와의 이제 계약 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지금 그 스마트 데포라는 이제 펩트론이 갖고 있는 장기 지속형 약품에 대한 그런 이제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지금 뭐 장기 지속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주목도를 높이는 부분이 향후에도 뭐 기술 수출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 의약품으로도 장기 지속형 관련된 의약품이 좀 확대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올해 7월에 이제 그 전립선암과 관련된 그런 이제 플랫폼 관련된 부분도 지금 일본에 이제 기술 뭐 공동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 조금 쉬었기 때문에 기술 수출 기대감이 아직도 좀 남아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기대감 구역이고, 뭐, 12월 중에, 과연 본계약 체결로 이어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재료 노출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한 상황에서 펩트론이 오늘 분위기가 윗방향으로 레벨업 시도 구간이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중요한 구간에 접어 들어가고 있다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결과가 중요하겠지만 지금 미리 들어온 이런 차트적 모양은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나 대표님. 네,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조정을 받고 나서 11월 초부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 가격이 다시 발산 구간으로 넘어갈 때 아직 한 6거래일, 7거래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흐름의 발산은 지금 이평선 이격이 벌어져야 되는 간격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ABL 바이오 이후에 뭐 다음 종목이 어디가 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으로만도 지금 바이오 종목의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급상의 강세로만 해도 이제 펩트론은 정고점 돌파 가능한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격이 벌어지기 이제 초기 상황이어서 그 시세 발산 정도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의견이 또 긍정적으로 펩트론을 향하고 있네요. 제약바이오가 AI 이런 버블 이슈가 있을 때 하나의 대안처가 됐는데 오늘 좀 전반적으로 부진하나 싶지만 다시 또 시가보다 올려 세워진 종목군들이 또 보입니다. 강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 그 기대감을 펩트론이 이어갈 수 있을지도 긍정의 평가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이 종목이 오랜만에 저희 좀 얘기 나눌 수 있는 종목으로 등장했습니다. HL 만도인데요. 주주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간의 주가를 자동차든 자동차 부품주들 생각하면 정말 여러 고개를 넘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HL 만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또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임순애 대표님께서는 자동차 그리고 부품단에 있어서 HL 만도에 있어서의 평가는요?
뭐 HL 만도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부품은 상당히 이제 유명한 그런 네. 회사고요. 전장용이나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에 사용하는 이제 아다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AI와 지금 같이 맞물리면서 이런 이제 부분이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아다스를 개발하고 있는 만도에도 상당 부분 이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HL 만도 같은 경우는 지금 3단계 관련돼서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금 아다스를 만든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금 완성 업체에서 뭐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언제든지 뭐 장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도를 높일 수는 있는데 이게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이 네. 시장 내에서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미국의 관세가 15%로 하락을 했다가 인하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뭐 자동차 판매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연결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물론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뭐 단기적으로 움직임은 가능하긴 네. 하겠지만 추세적으로 전환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수급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의 평가를 주시는데 자, 여기서 추세를 이끌면서 또 시장에서 주름 잡을 수 있을까는 고민이 필요하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기에 이제 로봇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오늘 좀 수급이 같이 연동이 되는 건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리포트 보니까 또 부품사 중에서는 제일 매력적이다라고 LS증권 쪽에서 얘기를 하긴 했네요. 자, 근데 오늘 장 후반까지 윗꼬리가 크게 안 달려서 꽤나 이 통통한 양봉을 거래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의미 있을까요? 네, 뭐 로봇 이슈에 대한 좀 기대감도 이게 반영이 된 흐름이라고 보이는데 뭐 그보다는 HL 만도 같은 경우는 실적에 포커스를 계속해서 맞추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만큼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은 좀 이게 크게 보지는 않고 다만 45,000원 정도 선까지의 그 흐름은 뭐 주봉 흐름상 뭐 저항대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어서 예. 그 주봉 흐름상 매물대가 가장 두터운 45,000원 정도까지는 별다른 저항 없이 실적의 힘만으로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흐름은 이제 뭐 거래량이 많이 받쳐줘야지만 되고 뭐 오늘의 거래량이나 오늘의 그 양봉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주봉상으로 현재 4만 원 정도 위를 볼 수는 있는 상황의 흐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예상가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좀 공백이 있다. 그러니까 매물대 공백이 좀 있는 부분까지는 좀 수월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HL 만도에 있어서도 그러면 일단 단기적인 목표도 잡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45,000원 라인대까지 좀 길게 잡아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